안녕하세요. 공부한 수의 모든 법입니다. 오늘은 태블릿을 활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태블릿과 종이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종이책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PDF 교재 파일이 제공이 되지 않았죠. 이건 저희 모든 법 사이트면 해결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었을 때 수정 PDF 페이지 또한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든 법 사이트면 해결이 되겠죠. 그동안 태블릿의 신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태블릿은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과 PC의 결합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종이책과 PC의 결합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써보면 해결이 되겠죠. 공부는 종이책으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고정관념을 깨면 해결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요즘 대학생들 꽤 높은 비율로 태블릿을 이용하고 심지어 2025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종이교과서를 없애고 태블릿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요. 이 태블릿 수업은 2028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고요. 혹시 향후 부모가 태블릿을 모르면 자녀 교육이 불가능해지겠죠. 자녀 소통 또한 안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태블릿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시대를 좀 한번 앞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 태블릿이 과연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교재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크기 이상은 태블릿은 종이책과 크기가 유사합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면 책이랑 똑같아요. 한번 얹어서도 볼게요. 오히려 살짝 큰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책과 동일해요. 이렇게. 똑같죠? 과연 대체가 될까?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가독성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글자 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교재랑 태블릿이랑 글자 크기 어때 보이세요? 글자 크기, 여기 교재는 이 주어진 크기대로 봐야 돼요. 태블릿은 좀 안 보이면 확대도 할 수 있고 내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맞춰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펼쳐가지고 일반 교재는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면씩 보기 위해서 좀 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 제본을 한단 말이죠. 이 스프링 제본을 하면 태블릿이랑 똑같아요. 한 면씩 보는 게. 공부할 때 이렇게 한 면씩 넘기면서 이렇게 이 내용도 보고 뒷 내용도 보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공부를 하고 넘길 땐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럼 태블릿은 이렇구나. 넘겨요. 오히려 더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 면씩 공부하는 건 동일하지만 심지어 넘기는 건 더 편하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추가로 플러스로 가장 좋은 점, 가로 상태로 더 확대돼서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스크롤 방향인데요. 이거를 아까는 옆으로 넘겼잖아요. 수직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를 끊김없이 여기서 이어서 그냥 바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다 보면 내용이 중간중간 끊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뒷장으로 넘겨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 보다가 넘겨서 보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중간에 놓고 이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가독성으로 대체가 가능하냐?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럼 집중력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중력은 제가 봤을 때 글자 크기랑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태블릿은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에요. 영화에서도 특정 장면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바로 해당 장면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집중할 때는 이렇게 크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감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작게 보시고 태블릿은 너무나도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추가로 밝기를 내 눈 피로도나 주변 환경에 맞춰서 조절을 하면 더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재는 원하는 내가 페이지를 좀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뭐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태블릿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릿은 내가 만약에 뭐 초고층 재난관리법이 어디였더라 목차? 바로 찾았네요. 교재는 넘기면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뭐 포스트잇으로 뭐 인덱스로 표시를 해놓지 않는 이상은 바로 한순간에 찾을 수는 없는데, 요거는 내가 목차나 뭐 즐겨찾기로 정리를 해둔다든지 내가 그 부분에 검색어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책이 더 편리한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태블릿은 교재의 특정 부분을 찾을 때 종이책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내가 자주 공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책갈피를 달아두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 너무 한순간에 편하게 넘어가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공부할 때 보면 목차 첫 페이지로 넘어갈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목차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저는 책 목차에 따라서 이렇게 편리하게 나눠뒀는데, 이러면 첫 페이지 넘어갈 때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 너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플러스로 문서 자체나 폴더 자체가, 법은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할 때 어떤 책으로 들어갈지 이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즐겨찾기만 해두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교재의 페이지, 폴더 너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태블릿을 활용하면 페이지만 또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페이지만 쉽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일정 부분, 페이지의 일정한 부분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태블릿을 이용하면 PDF상의 글자, 더불어서 내가 메모한 손글씨, 텍스트로 내가 기록해 둔 것들까지 모두 다 검색이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중요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단 말이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중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냥 바로 찾았어요. 또 있나? 또 중요. 방금 거는 손으로 필기해서 만든 중요 글씨고, 이거는 그냥 텍스트로 넣은 거란 말이죠. 뭐 필기체든 텍스트든 뭐 손글씨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부분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색하실 때 내가 막 옥내소화전을 검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옥내소화전의 소화 이 부분까지 다 이렇게 검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검색할 게 아니라 특정 키워드를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옥내소화전이면 옥내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옥내 소화전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 한번 기능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의 교재와 노트들이 있어야겠죠. 저희는 공부할 때 테이블에 해당 노트들과 교재들을 옆에 두고 필요한 책들을 한 권씩 꺼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보시면 저희 공부하면서 오철호 교수님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공부하셨던 형법책인데 이 손때 묻은 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책이 없는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중간에 넣어 두셨네요. 이렇게 정리 잘 된 책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책을 옆에 두고 내가 만약에 오늘은 기사 공부해야 돼. 기사책을 꺼내고, 노트 어디 있더라? 노트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펼쳐서 공부를 하는데 과연 태블릿은 어떨지 한번 태블릿으로 보겠습니다. 자, 공부한 수의 모든 법. 오늘 화제 한정 기준 공부해야 되지. 화제 한정 기준. 핵심 정리 노트랑 그냥 이 폴더별로 너무 편하게. 법은 특히나 과목이 너무 많고 교재도 너무 많고 자료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교재로 노트로 다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건 그냥 정말 한눈에 암기 카드 바로, 뭐 바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종이책으로 공부할 때 교재 한 권이랑 노트 한 권 정도는 뭐 필수로 쓰시잖아요. 교재에 노트도 챙겨봅시다. 벌써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책이 이만큼 두껍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고, 태블릿이랑 비교해 볼게요. 태블릿 자체는 좀 무겁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책이랑 비교하면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태블릿은 종이책보다 매우 가볍기 때문에 다른 자세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뭐 소파에 앉아서, 뭐 아니면 가볍게 그냥 기대서 어디, 뭐 가끔은 누워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태블릿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공부가 가능하단 말이죠. 플러스로 거치대를 활용한다고 하면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치대에 붙여놓으면 너무 먼 거 아니냐, 글자 안 보이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은 글자를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로 조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대체 불가 사항이 있다면 이 종이책만의 이런 질감,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이런 거랑, 이것도 저희 오철호 교수님께서 예전에 직접 작성하셨던 노트인데, 이런 필기의 감성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오려 붙여서 컬러 이렇게 정리해서, 솔직히 이런 감성은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종이책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압도적 필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은 교재에 매우 자유롭게 원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간단하게 메모하고 노트 형태로 기록하는 등의 필기가 가능한데요. 심지어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그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메모 볼펜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녹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메모했어요. 근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때 동그랗게 올가미 씌워서 옮겨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메뉴 이용해서 올가미 옮겨요. 너무 편하죠? 그냥 원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글씨를 조금 더 꼼꼼하게 맞춰서 쓰고 싶다, 확대합니다. 확대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그냥 간단하게도 메모를 할 수가 있고,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말고 좀 깔끔하게 정리할래. 그러면 코멘트 추가 기능이 있어요. 코멘트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공부한 수 메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티나게 포스트잇으로 할래.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하고, 포스트잇 위에 펜으로 공부한 수. 너무 간편합니다. 그냥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에서는 너무 편하다고 그냥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 공간만으로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페이지를 또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냥 옆에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페이지 추가합니다. 뒷페이지 추가할게요. 백지로 그냥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냥 책 사이사이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노트를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PDF 파일은 그냥 그대로 두고 다른 노트를 만들고 싶다. 노트 생성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5대 소방관계 법령 여기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노트 만드시면 돼요. 노트북 소방관계 법령 노트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노트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진, 이미지, 텍스트 등을 모두 불러와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트를 켜놨는데 이미지 같은 거는 뭐 저장해둔 이미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런 이미지 가져와 봤어요. 5개 소화전 이미지를 쓰고 싶다. 그냥 자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미지 붙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스티커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스티커 한번 추가해볼게요. 나 이 헤드 이미지를 좀 자주 쓸 것 같아. 스티커 저장해놔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다 불러와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또 이미지나 텍스트 이런 자료를 가져오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스플릿 뷰를 활용해서 사파리를 켜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사파리는 그러니까 애플에서 개발한 웹 브라우저인데요. 한번 켜서 보여드려 볼게요. 스플릿 뷰 켤 때는 여기 상단 3개 점을 누르고 스플릿 뷰를 눌러요. 그러면 이 메인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열고 싶은 페이지를 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방법을 또 여는 걸 보여드려 보면, 일단은 이걸 전체 화면으로 다시 바꾸고, 나는 요 교재를 옆에다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가져와요. 쭉 눌러서 옆에다 띄워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스플릿 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창에서 띄우고 싶으면 사파리예요. 이게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되는데, 이걸 옆에다 옮겨줍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쓰던 노트랑 사파리가 동시에 열리죠. 그러니까 사파리는 애플에서 개발한 웹 브라우저인데, 맥 OS나 iOS, 아이패드 OS에서 기본 브라우저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열고 검색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맥 OS와 최적화돼서 배터리 소모가 적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되는 그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플 기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구글 사이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구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글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헤드 사진을 검색을 가져오고 싶어요.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미지로 가볼까?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요. 어떻게 가져올까요? 이 이미지 가져오려면 꾹 눌러요. 끌어와요. 그냥 바로 넘어옵니다. 만약에 그냥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다 하면 여기 사진 앱에 저장 누르셔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가져올 수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고, 요거를 자르고 싶다. 아까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프리핸드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려서 잘라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 헤드가 되겠죠? 근데 배경이 조금 보기가 안 좋잖아요. 나는 애초에 그냥 깔끔한 걸 보고 싶다 하면은 검색을 할 때 스프링클러 헤드 PNG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PNG 검색할게요. 검색하고 이미지에서 도구, 여기 상단에 도구 보이시죠? 도구에서 색상, 투명 이렇게 누르면 애초에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만 뜬단 말이죠. 애초에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만 뜬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배경이 없는 눕기가 따진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서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이미지를 잘 찾아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특정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르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링크도 가져올 수 있어요. 링크 복사해줍니다. 노트에서 꾹 눌러요. 꾹 눌러서 링크 추가 누르면 이런 이모티콘이 뜨는데, 링크 설정에서 웹사이트를 누르고, 기존에 이 링크를 만들면 기본 굿노트 링크가 돼요. 이거는 선택을 해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지운 다음에 내가 복사해온 링크를 넣고, 링크 콘텐츠가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이 뭐가 있을까? 이모티콘 누르고, 저 이 모양 좋네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제가 방금 가져온 링크를 여기다 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를 다 모아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공부하던 즐겨찾기 이럴 때 활용하면 너무 편하죠? 사이트로 와요. 공부하다가 나는 비상조명등이 좀 궁금해. 비상조명등. 이렇게 꾹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서 무슨 뜻이지? 정의. 없네. 웹 검색해 볼게요. 바로 사파리에서 웹 검색이 바로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글 내용, 이미지, 뭐 블로그 다 뜨잖아요. 여기서 가져오고 싶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즉시 검색을 하고 링크를 만들어 놓거나 그 자료를 캡처, 복사 등을 통해 정리를 하고요.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스마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학습 자료를 통해서 스마트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핵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비상조명 등에서 아까 가져온 것처럼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설치주 기준 요거 마음에 들어요. 비상조명 등이란 이 텍스트를 가져오고 싶어. 복사 이렇게 되지만 끌고 와도 돼요. 그냥 꾹 눌러서 끌고 와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는 지저분하게 하기 싫어.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단에 코멘트 추가합니다. 아까 복사해뒀죠?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그냥 메모가 바로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링크도 여기다 같이 달고 싶어. 코멘트에도 링크가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링크까지 한 번에 달아둘 수 있기 때문에 PDF 안에서도 깔끔하게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비상조명 등에 대한 영상 같은 게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앱을 열어서 그대로 유튜브 링크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이 공부를 하다가 나는 이 노트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노트 페이지를 꾹 눌러서 그냥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나만의 그 노트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내가 웹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교재랑 노트끼리 좀 같이 정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한수 노트에서 나는 이 노트에 해당 이 교재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페이지 복사를 한번 해줘 볼게요. 공부한수 띄워줄게요. 지금 이 공부할 때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스플릿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페이지 추가, 그다음 페이지 붙여넣기 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 페이지 넘어온 거 보이시죠? 같은 게 넘어왔어요. 이거는 똑같이 그냥 이미지 그 글자가 다 선택이 되는 PDF 파일 그 자체예요. 그 페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이 별표 3 시행령 보이시나요? 이 부분만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복제용 페이지에서 이것만 쓰고 싶다면 이건 저만의 그냥 꿀팁입니다. 포스트잇을 켜요. 포스트잇을 선택을 한 다음에 포스트잇을 만들고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할게요. 그냥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 밑에다가 메모를 해도 깔끔하더라고요. PDF는 PDF대로 글자가 다 선택이 되고 메모장으로도 밑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근데 나는 애초에 그냥 새로 다 노트를 그 부분만 잘라 올래 하면은 노트를 다시 만들어서, 자 이렇게 가져오고 싶으면 올가미를 땁니다. 쭉 눌러요. 스크린샷 모양 있죠? 이걸 가져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지 자체를 그냥 전체 페이지 캡처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캡처해요. 화면 그대로 캡처하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페이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2주 정의만 잘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완료. 사진 앱에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 가져올 때처럼 사진 보관함에서 눌러서 아까 자른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정의 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 조문 링크 걸기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법 공부는 그 조문이 막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해당 부분을 링크를 걸어두고 바로 넘어가고 싶다면 페이지 링크를 걸고 넘어가는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링크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 원하는 문서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PDF 교재 내부나 아니면 다른 PDF 교재의 특정 부분을 링크를 걸어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따라서 법령 공부 시 연결되는 법령을 링크에 걸어두잖아요. 그럼 곧바로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겠죠. 저는 이 방법도 법 조문을 연결하는 거로도 쓰지만 약간 PDF 안에 다른 PDF를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공부할 때 자주 쓰는 책들 있잖아요. 아니면 노트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그 소방관계 법령 교재에 소방관계 법령 노트를 열고 싶어. 그러면 이 메인 상단에 노트를 걸어둬요. 그러면 바로 아까 노트 열렸죠. 이 노트가 열리게. 아니면 나 이거 공부하다가 비교 분석집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럴 일이 되게 많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비교 분석집 걸어둬요. 바로 이제 교재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필기입니다. 태블릿은 펜슬 하나면 끝나겠죠. 필기도구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색 볼펜, 형광펜, 화이트 치우개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끝나요. 한번 글씨 써볼게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 만년필 볼펜 할게요. 깔끔하게 볼펜에서 메모합니다. 무한수.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별표. 형광펜도 써볼게요. 밑줄. 밑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우개. 지우개가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살펴볼 게 있는데, 보시면 획지우개, 일반지우개, 정밀지우개가 있어요. 획지우개는 말 그대로 진짜 한 획씩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여기서 일반지우개 볼게요. 일반지우개는 조금 달라요. 획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한 획보다는 조금 더 끊어져서 지워지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워진 지우개고, 정밀지우개는 뭐냐? 지우개 지우다 보면 정말 정밀하게 미세한 부분만 이렇게 지우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기능, 저는 자주 쓰는 게 하이라이터만 지우기, 이 기능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형광펜을 써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 형광펜을 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지우개를 쓰면 글자까지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키면 그냥 형광펜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처음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올가미를 사용하면 이동하는 게 편리하고, 올가미를 둘러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컬러를 나는 검정 글씨를 빨갛게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가미를 활용하면 사이즈 조절부터 컬러 변경까지 다양한 걸 또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좀 사이즈 조절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요 세 번째 이걸 누르면 작게 쓴 글씨를 크게 쓴 글씨를 작게, 그러니까 공간 활용하는데 좁은데 글씨를 쓸 때 크게 쓴 다음에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나는 글씨가 너무 못생겼어, 좀 예쁜 글씨를 쓰고 싶어 하면 그냥 텍스트 변환 모드를 쓰시면 돼요. 텍스트 쓸 때 여기 아래 보시면 잉글리시로 돼 있어요. 요거를 한국어로 바꾸셔야 무조건 한글이 써집니다. 그럼 다시 요거 냅두고 새로 써볼게요. 공부한수. 어때요? 완전 깔끔한 그냥 텍스트로 글씨가 바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모를 할 때 그냥 글자로 쓰고 싶다 하면 이걸로 하면 되는데, 좀 솔직히 이 필체가 예쁜 필체는 아니잖아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 보면 서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료 좀 서체를 다운받아서 원하는 필기체랑 비슷한 느낌의 서체를 써서 다운받아 쓰고 있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좀 다운을 받아 볼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요 화면에서 앱스토어를 엽니다. 앱스토어는 어플을 다운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플을 다운받는 게 앱스토어입니다. 여기서 무료 서체가 눈누도 있고 뭐 산돌구름도 있는데, 저는 산돌구름을 많이 써요. 산돌구름을 다운받아 볼게요. 산돌구름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기 산돌구름 보이죠? 이거 받아요. 이거를 바로 열기를 눌러볼게요. 산돌구름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면 하단에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내 폰트를 눌러보시면 무료 폰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를 골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깔끔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서체를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이 서체가 조금 깔끔하고 필기체 느낌이 나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 이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해주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서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 누르면 이 아이패드 자체에 바로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좀 다른 느낌의 글씨체를 또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취향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는 글씨를 추천드리는 거니까. 나는 손글씨 연주체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텍스트 한번 볼게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단에 요거를 올리면 지금 실행 중인 앱이 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킬 수 있고, 요 노트를 켜서 아까 다시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박스 눌려있죠? 눌러요. 그 다음 한글 확인하고, 아까 글씨체 중에 강원교육쌤 마음에 들어요. 요거 눌러서 공부 한수 모든 법까지 써볼게요. 요렇게 요 위에 텍스트 스타일을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두면 내가 원하는 서체랑 크기, 컬러를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시는 글씨 선택하셔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희 필기도구 활용하는 방법 보면 일반 그 글자를 썼을 때 밑줄을 그을 수 있잖아요. 밑줄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쭉 눌러서 가만히 두고 있으면 글자가 깔끔하게 밑줄이 일자로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삐뚤하게 해도 일자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자 메뉴가 있어요. 실제 자랑 동일하게 쓰시는 건데 밑줄을 치고 할 때 너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자를 두면 이렇게 점선으로도 할 수 있고, 보면 파선도 있고 단색도 있습니다. 단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기술 기준, 상세한 규격. 정말 편하게 일반 자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일반 자보다 더 편하죠. 일반 자는 이렇게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두면 아무데나 강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펜슬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이 형광펜도 가능해서 파란색으로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인데요. 이제 밑줄은 1회차 공부할 때와 2회차 공부할 때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줄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한번 이 부분만 볼게요.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고구려, 수가 전쟁을 했어요.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승리했네요. 고구려 당전쟁. 양만춘 장군이 이끌어서 안시성대첩 승리했네요. 어떠신가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밑줄의 중요성이 느껴지시나요? 어디에 밑줄을 긋느냐에 따라서 핵심이 달라지고 암기해야 될 부분이 달라져요. 밑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반드시 밑줄 부분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일반 교재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밑줄을 되게 잘 쳐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쓸데없는 부분에 밑줄 쳐놨어요. 다음 공부하는데 이거 이상해. 어떡해요? 화이트로 지웁니다. 지저분하죠? 다시 칠합니다. 이 작업이 반복되다 보면 교재가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블릿은 어떨까요? 밑줄 그어요.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하이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글자 눌러서 하이라이트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여기 아닌 것 같아. 지워볼게요. 지우개. 하이라이터만 지우기. 끝. 바로 지워지죠. 내가 뒤쪽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이번에는 모양 도구 여기 상단에 요거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이 네모 도구를 이용해서 심의 의결 부분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심의 의결. 여기서 뒤로 가게 한번 눌러주면 옅은 그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난 아까 동그란 하이라이트가 좀 싫다면 네모나게 이렇게 깔끔하게도 하이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태블릿에서는 수정하는 게 정말 너무 쉬워요. 화이트? 필요 없어. 그냥 지우개로 그냥 쓱쓱쓱 다 지우면 되기 때문에 종이책에서는 형광펜을 한번 사용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형광펜 알죠? 그 노란 형광펜 한번 칠하면 그 전체적인 책에서 그 형광펜밖에 안 보여요. 그럼 그 책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태블릿에서는 수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놀라운 녹음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들이나 남겨두고 싶은 말들을 손으로 적기보다 내 목소리로 간편하게 녹음을 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와 녹음이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로 전체 법령이나 중요한 조문 등의 녹음을 해놓고 그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면 학습 효과가 너무 올라가겠죠.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녹음 틀어놔요. 내 목소리를 들어요. 암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 상단 메뉴에 녹음 있어요. 녹음 누릅니다. 메모로 녹음 해놓고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왜 녹음을 적었을지 해당 부분 클릭하면 녹음 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해 놓을 때 이 녹음 부분만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생해 볼게요. 녹음 해놓고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정리를 해두면 내가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쳤을 때 중요한 부분만 녹음을 해뒀을 거잖아요. 그 부분만 이어서 계속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때 녹음 켜셔서 암기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비록 기계 음이긴 한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잠깐 짧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만 말하기 있어요. 크기는 지름 50cm. 기계음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솔직히 목소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부족한 대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기 도구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50cm가 잘 안 외워져. 나는 좀 이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 가려놔요. 공부하다가 그때 어제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하자. 크기는 지름 몇이었더라? 50cm였나? 50cm 맞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데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그렇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고, 플러스로 암기 카드가 있어요. 저는 암기 카드를 정리를 좀 미리 해놔봤는데 내가 공식을 좀 외워야 된다든지 어려운 법조문을 외워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 신규 버튼 눌러서 스터디 세트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암기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 학습해 볼게요. 베르누이 방정식 뭐였더라? 아, 이거였지? 아직 못 외웠어. 알지 이건. 이런 식으로 암기 카드를 활용하면 내가 좀 안 외워지거나 좀 어려운 부분을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뭐 그 앞 글자를 딴 두 문자 암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들거나 공식들 암기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만의 교재 만들기예요. 이제 교재를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공부 순서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만 좀 모아놓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상 문제집을 만들 때 활용하기가 좋겠죠. 공부하다가 이건 무조건 문제 나올 것 같아. 예상 문제집 만들어서 따로 다 모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그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을 한데 모아서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식 같은 과목 공부할 때는 매우 필수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은 객관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때 한 번 풀어본 거를 일반 교재에서는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하면 일반 교재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지울 수 없잖아요. 볼펜인 경우. 그냥 이대로 써야 돼요. 근데 태블릿은 바로 지우개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지워서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죠.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풀리는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내가 좀 모으고 싶어. 그러면 노트 킵니다. 노트 이쪽에 열어볼게요. 열고 아까 문제 이거 나 계속 틀렸어. 이거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눕기 따요. 그냥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스크린샷 가져와요. 이 문제 자주 틀렸으니까 내 노트에 정리해 놔야지. 중요? 뭐 이런 식으로 자주 틀리는 문제들만 한데 모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굿노트 자체에서 수식 자동 변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상기체 방정식 요거를 쓴다고 하면 요거를 한번 수식으로 그냥 변환해 볼게요. 변환 수학 누르면 요렇게 깔끔하게 공식으로 그 타이핑된 수식처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식 문제 풀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능들은 다 이 굿노트 6 어플을 활용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굿노트 6는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한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이 굿노트 6가 아이패드랑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굿노트 6 검색하시면 이 아이콘이 보이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건데 연간 유료 결제 앱이에요. 다운로드 받았다 열어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법 교재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잡할 수가 있어서 이 폴더별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폴더를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 노트들이 있다, 노트랑 교재들이 막 있다 하면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따로 모으고, 뭐 요거는 뭐 요거대로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이패드가 아니라 기존의 갤럭시 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갤럭시 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굿노트 6를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 갤럭시용 굿노트도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용 굿노트는 아이패드용 그 6에 비해서 기능이 크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갤럭시 사용자라면 필기 및 메모 활용성 측면에서는 삼성노트가 훨씬 효율적이라서 삼성노트 어플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갤럭시용 굿노트는 파일 연동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최소한의 기능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그냥 삼성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삼성노트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6랑 다르게 안 되는 기능들이 조금 있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암기할 때 썼던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책갈피 있잖아요. 페이지별로 아니 뭐 문서별로 책갈피 걸어놓는 책갈피가 일부 기기에는 사용이 안 되니까 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처음에 목차 만들었던 개요 있잖아요. 그 개요도 없어요. 삼성노트는 개요도 없고, 굿노트 6가 쓰다가 지우개를 문질러서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삼성노트는 그거 대신 요 버튼으로 지우는 거니까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점선, 파선, 암기 카드, 타이머, 포스트잇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들은 다 굿노트 6에서만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건 권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굿노트 6만을 권장을 하는데 혹시나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갤럭시 탭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삼성 노트를 쓰시는 거지 갤럭시 탭 구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이패드 굿노트 6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백업입니다. 태블릿을 이용하면 클라우드를 연동해놨을 때 자동 백업이 가능해요. 그럼 평생 자료를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종이는 사실 이렇게 노트같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래되면 다 변질이 되는데 디지털 자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 백업이랑 뭐 클라우드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자동 백업은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이런 클라우드의 노트를 복사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진을 앨범에 따로 저장해 두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패드에 문제가 생겨도 백업해둔 파일을 다시 내려받아서 복구할 수도 있고, 다른 아이패드나 기기에서도 구글 드라이브에 다운을 받아놨다 이러면 그거를 내려받아서 직접 열어주면 됩니다. 즉 새로운 아이패드를 사면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굿노트에 넣어주고요. 굿노트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꺼내서 쓰면 그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클라우드는 뭐냐? 클라우드는 뭐냐면 같은 애플 계정을 쓸 때는 기기에서 아이클라우드 아니면 뭐 갤럭시를 가지고 계시면 굿노트 클라우드 동기화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노트가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서 필기를 해요. 그러면 같은 클라우드를 쓰는 아이폰에서나 맥북에서 바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노트 필기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이 그냥 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패드를 사용 중인데,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아이폰과 연동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난 아이패드인데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굿노트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연동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애플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애플 계정을 같이 공유를 못한다 하면 굿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리를 해볼게요. 자동 백업은 사진을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는 것처럼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방식이고, 아이클라우드 또는 굿노트 클라우드는 앨범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바로 보이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문제가 생겨도 드라이브에서 꺼낼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아이클라우드 덕분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로 일반 교재는 보안성이란 게 없어요. 사실 가방에 넣어두면 누가 그냥 가방 열면 끝나고,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두고 가요. 열어보면 바로 이 내용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태블릿은 내가 아무나 페이스 아이디로 잠가 놓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도 그 교재나 노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 만일 내가 원하는 교재가 PDF 파일이 없다면 첫 번째로는 서점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책을 판매하지 않고 종이책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서점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인터넷 서점, 예를 들어 예스24에 들어가서 전자책을 구매합니다. 구매를 하면 PDF 파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북 리더기라고 하죠. 리더기에서 그냥 책을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때는 그 리더기 자체에서 패드를 켜고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기라고 치고, 이렇게 찍으면 이미지가 하나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요거를 한 번에 묶어서 불러와서 굿노트에서 그 PDF 전자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흔하게 그냥 종이책 있잖아요. 저희가 구매한 종이책. 요거를 PDF 파일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책을 구매를 합니다. 종이책 구매하고 이 제본면이라고 하죠. 여기를 절단하시는 거예요. 절단하면 한 장씩 분리가 되겠죠. 이 종이가. 그래서 절단된 부분을 핀 다음에 이걸 카메라로 찍어주시는데,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어렵잖아요. 오래 걸리고. 이때 V플랫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V플랫 어플을 이용하시면 그 한 장씩 카메라 스캔이 돼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그 이미지로 바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V플랫을 켜둔 상태로 휴대폰 카메라를 위에 들고 넘기면 찰칵 찰칵 이렇게 자동으로 찍혀요. 그러면 이미지가 모이고 그 이미지를 한 번에 또 불러와서 똑같이 굿노트 PDF 파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종이책을 재단할 때 여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윗부분에 여백들 있잖아요. 이 여백들을 잘 맞춰가지고 모두 재단을 하면 이 파일 자체가 큰 이미지로 PDF 파일이 제작이 되겠죠. 그러면 더 편리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릿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태블릿으로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즉 태블릿은 노트북과 교재, 노트, 그리고 필기도구를 모두 대체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이북, 전자책과 모든 PDF 파일, 기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등 모든 문서들을 읽고 쓰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글씨, 타이핑, 사진, 그림, 녹음 등을 모두 하나로 또 모을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이나 자기계발 기록, 일과 관련된 기록 등 모든 기록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캘린더 앱이나 할 일 목록 앱 등으로 시간 및 일정을 관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션이나 투두리스트, 스터디 플래너 등과 연동이 가능하겠죠. 추가로 원격 업무 및 화상회의가 가능한데요. 네이버 웨이론이나 줌 등의 앱을 사용하여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원격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 모니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데스크와 같은 앱을 사용해서 PC의 보조 모니터로 활용해 멀티태스킹 작업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형 모니터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여 화면을 공유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도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사진, 영상 편집이 가능한데요. 어도비 라이트룸 프로그램이나 캔바, 캣컵 등을 이용해서 콘텐츠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도 가능해요. 명상을 할 수 있는 캄, 유료 앱이긴 한데 이런 앱을 또 활용하시거나 독서, 일기 쓰기 등을 할 수가 있고, 휴식하실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 신청할 때도 또 좋겠죠. 그러니까 태블릿은 사용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기인 거죠. 학습, 자기개발, 엔터테인먼트, 휴식 등 여러 분야에서 태블릿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태블릿 구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태블릿은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할 때 글자 읽을 때 사이즈 봐야 되잖아요. 책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갤럭시 탭이고 오른쪽이 아이패드예요. 갤럭시 탭은 여기 세로폭이 너무 좁죠. 세로폭이 좁으면 아무리 길어도 글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책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가로 세로 비율에서 아이패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아이패드만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갤럭시 탭에서 S10 울트라라는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도 폭은 좁습니다. 가로로 길이만 길고 폭이 좁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맞지가 않고요. 그 금액 중에 비교해보면 제일 저렴한 게 갤럭시 탭 S10 요 모델인데 요 모델은 가격은 너무 저렴하지만 또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책으로서 교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갤럭시는 탭은 구매하시는 거 권장드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거면 새로 구매하신 분들 무조건 아이패드 구매하셔야 되는데 최신형 아이패드 중에 에어 모델, 그러니까 13인치 모델 이상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여력이 되시면 그 이상의 그 프로 모델을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요 모델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펜슬 커버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새 제품은 좀 부담스럽고 가격 측면에서 좀 저렴한 거 구매하고 싶다 하면 중고 아이패드 구매하세요. 그거는 프로 3세대 그 이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사이즈가 12.9인치이기 때문에 교재로서 활용하는 데 괜찮아요. 그래서 쿠팡으로 검색하셔서 적절한 금액 찾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뭐가 됐던 사이즈가 중요한데 갤럭시는 맞지가 않아요. 어떤 모델도 맞지가 않아서 아이패드로 구매하시되 저희가 추천드리는 모델 이상으로 구매를 하시고 그 이하보다 작은 거는 또 비율이 다 부족하고 교재로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품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른 제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갤럭시 이거 말고 다른 제품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 저렴한 태블릿 뭐 가성비 제품들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굿노트 자체를 쓸 수가 없고 굿노트 6를 못 쓰고 삼성 노트도 못 써요. 그럼 다른 노트 어플을 써야 되는데 다른 노트 어플은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자료 그 보존도 안 되고 다 날아가고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아이패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갤럭시 탭을 가지고 계시면 삼성 노트까지만 아이패드를 하시고 굿노트 6를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구매하실 때는 와이파이형이 있어요. 와이파이형이 있고 셀룰러형이 있는데 셀룰러형은 비싸요. 와이파이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를 하시고 실외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켜서 공유를 해서 핫스팟으로 그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는 되게 조금밖에 안 달아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시고 이 태블릿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금액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종이책 재본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재본할 때 드는 구매 목록 비용이나 패드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프린터 사실 때는 뭐 아무거나 사실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모델을 사신다고 치면 뭐 앱손 거나 캐논 거 33만 원에서 54만 원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요 정도는 사줘야 되고 프린터 잉크가 너무 비싸요. 무한림피 잉크를 사셔야 많은 양의 교재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한으로 사셔야 되는데 무한 아닌 잉크는 감당이 안 돼요. 프린터 값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 금액은 잡아주셔야 되고 그 외에 A4 용지나 재본용품, 뭐 재본기, 스프링, 링 다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노트북을 구매한 효과라고 본다고 하면 최소 4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걸 합한 금액, 최소 비용이랑 다 합쳐도 엄청 비싼 거라고 판단되진 않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블릿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본하는 것보다 되게 비싼가로 봤을 땐 아니다. 활용성 측면에선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제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나요? 제본 시간 솔직히 상당히 좀 걸려요. 그 금액은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까지 더하면 제본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세서리 구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펜슬 필수 제품이죠. 펜슬은 아이패드 정품 펜슬 사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금액대가 좀 있어서 요거는 비교를 해보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난 진짜 가성비 제품을 사고 싶다 하면 DSM 펜슬이란 게 있어요. 요건 가격대도 저렴한데 일부 연결 오류 후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있더라고요. 좋은 후기도 있고 안 좋은 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태블릿 기종에 따라서 USB 충전이나 아니면 부착 충전을 해야 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애초에 꽂아서 충전하냐 아니면 여기 붙여서 충전하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요거는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펜슬은 정품을 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케이스와 키보드, 그 케이스랑 키보드가 동시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위에는 케이스고 아래는 키보드고, 요거는 솔직히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 패드를 보호하는 케이스는 필수겠죠. 케이스 나는 보호 안 해도 돼 이럴 수 있지만 케이스가 없으면 바닥 아래 평평하게 놔지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평평하게 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노트 공부하는 것처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는 그냥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는 뭘 구매하냐? 그때는 아이패드 정품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가격은 비싼데 세로로 또 불가해요. 세로로 세워놓고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이 니케 제품. 3단 분리 마그네틱 케이스는 4만 원대인데 세로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요게 아래랑 분리가 돼가지고 거치대를 쓰시면 세로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키보드 액세서리도 있어요. 키보드는 필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이핑이 더 편하다 하면은 구매를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필수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 구매하신다면 로지텍 거 45,000원짜리 제품이 가장 적절하다. 그 이상으로 이 제품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금액 보시면서 필요하신 거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로 좀 필수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필름이에요, 필름. 이 니케 아이패드에 그 종이 질감 필름이 있는데요. 이게 쓸 때 사각거리는 느낌, 이게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자체가 색감이 좀 쨍한 게 있어요, 사실. 보다 보면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반사가 좀 덜 되는 보호 필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도 눈이 좀 덜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필름까지는 필수로 보시고, 플러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라. 좀 쓰다 편리하긴 한데 가격대가 있으니까 나중에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게 거치대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거치대에 서놓고 패드를 붙이면 그냥 세워놓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개도 안 아프고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시다가 그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펜슬, 케이스, 필름 요 세 가지는 필수니까 이 필수에서도 자금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맞는 거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비용 문제겠죠. 근데 이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도 사용되는 게 태블릿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그냥 필수제라고 여기고 구매하시는 편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으로 집중력 부분을 한번 볼게요. 태블릿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종이책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딴짓 안 하시나요? 오히려 더 산만할 수도 있어요, 옆에 휴대폰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지 간에 자기 조절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지, 태블릿이라고 해서 뭐 딴짓 많이 할 것 같아, 이거는 맞진 않다.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눈의 피로도 문제겠죠. 눈의 피로도 아이패드로 공부하면 너무 눈이 피로한 거 아니야? 난 책이 나을 것 같아. 그럼 휴대폰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TV는 어떻게 보시죠? 컴퓨터 게임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를 그냥 안 하시고 아이패드를 보는 시간에 투자하시면 눈은 훨씬 더 좋아요. 눈에는 훨씬 더 건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단점보다 장점이 수없이 많아요. 태블릿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종이나 교재로 공부하는 게 더 익숙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작하려고 보면 또 아이패드, 애플 펜슬, 앱 구독이나 이런 초기 비용까지 좀 드는 편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학습효를 느낄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재 공부, 패드 공부를 비교한다면 저는 패드 공부를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패드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저희 굿노트 6 어플은 단순한 필기 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백 건의 책과 노트를 한 손에 정리할 수 있고요. 내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설정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부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공부는 뭡니까? 결국 시간과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굿노트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정리는 더 빠르고 복습은 더 자주 가능하고 암기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편리한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큰 강점입니다. 종이책도 물론 여전히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디지털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이걸 잘만 활용하면 그 이상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굿노트 6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학습을 위한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공부가 더 똑똑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수의 모든 법이었습니다.